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죠.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55페이지. 맞아요? 네, 55페이지. 확인 설명 들어갑니다. 자, 준비되었어요? 예, 확인 설명 들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가 우리 과목에 나와 있어요. 확인 설명 의무. 자, 확인 설명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 확인 설명이라 해요? 자, 확인 설명은 개공이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것을 확인 설명이라 해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책 보지 말고. 이 건축물. 자, 그러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 건물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뭐 소재질할지, 면적이랄지, 건물 구조랄지, 건축 연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해서 여기에다가 설명하는 것을 무슨 설명? 확인 설명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럼 확인 설명은 누가 누구에게 한다? 개공이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취득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득이 중요해요. 취득. 그럼 이전 쪽에다가 확인 설명한다.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 쌍방에게 설명한다. 이건 틀려. 그럼 오로지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건 취득 의뢰인. 이게 상대방입니다. 그럼 설명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근거 자료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 소재지, 면적 이거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디가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가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 이걸 보여줘야 돼요. 건물 면적이 얼마다. 설명했으면 근거 자료를 들이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 진실인지.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 그리고 권리관계 설명하려면 이 건물 소유자가 누구이고 저당 잡혀 있다. 이건 어디가 나와요? 등기부. 요즘은 등기사항 증명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이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하느냐, 이런 것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를 해요. 이거 보면 뭘 보여줘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수없이 들을 거예요, 이 단어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저게 개발 제한구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이런 것은 이걸 보여줘. 이런 게 근거 자료가 돼. 이 무슨 자료? 근거 자료. 이제 설명해 놓고 자료를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설명이에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중개업하기 전에 보험 들어라 그랬죠? 그럼 보험 증서는 여기서 말하는 근거 자료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첨.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보험 증서는 손해배상 자료야. 사고 터졌을 때 보험 얼마 들어있는가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 자료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저 물건 설명할 때 필요한 자료가 무슨 자료다? 근거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재지 설명할 때는 대장, 권리관계 설명할 때는 등기부, 그렇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게 근거 자료라고. 그렇죠? 네,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 설명은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의무. 개공이 뭐다? 의무. 하여야 한다. 근데 소속공인 중개사가 있죠?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속공인 중개사. 이 사람은 확인 설명 가능하겠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에? 같이 하죠. 우리 이합주 배울 때, 소공 배울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소공도 가능한데 이거 의무다라면 틀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우리 과목은 그건 주의해야 돼. 여기는 의무, 하여야 한다. 여기는 뭐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개 보조원은 확인 설명 가능해요? 안 되죠. 보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분들은 가능해. 근데 여기는 의무,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 설명.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조사 방법이 이제 저 뒤쪽에서 배워. 실무 쪽에서 배울 건데, 공부상 조사 방법, 현장 조사,
물건을 조사해서 그래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이 이전 의뢰에게 직접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직접 상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상태 자료 요구는 어디다 해야 되냐? 취득 쪽에 해야 되겠어요? 이전 쪽에 해야 되겠어요? 이전 의뢰인. 이전 의뢰인에게 한 겁니다. 자,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취득.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이전. 자, 설명하는 것은 취득. 자료 요구는 뭐다? 이전. 그럼 자료 요구사항이 뭐냐?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자료 요구사항은 뭐가 있냐? 벽, 소, 일입니다. 일. 자, 이 벽이 뭐냐? 벽면 도배. 자, 벽면 균열 있냐 없냐? 누가 알아요? 벽면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주자가 알죠? 그게 저쪽에 또 자료 요구예요. 벽면 균열 있냐? 도배 필요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면 도배도 여기다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수가 뭐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그러면 수돗물 잘 나오냐? 수도 파손됐냐? 전기 교철상이 있느냐? 이것도 누가 알아? 거주자. 그렇죠? 예, 거주자가 알아. 그래서 이것도 자료 요구사. 그럼 일이 뭐예요? 일조, 소음, 진동. 그럼 이것도 누가 알아? 거주자. 아, 일조량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햇빛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매수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자료 요구사항은 벽수 1이야. 이제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일조, 소음, 진동.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 가르쳐 달라고 딱 이전 쪽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전 의뢰인 뭐라 그래? 나 모른다. 안 가르쳐 줘. 벽면 균열 있냐? 그러니까 몰라. 수도 파손 됐냐? 몰라. 일조량 맞냐? 요즘 비가 와서 나 모른다. 그럼 안 가르쳐 줘.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 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매수인에게.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 직접 가서. 근데 이 사람이 문 딱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집에를 전혀 못 들어오게. 그러면 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지. 중개 안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돈을 벌어 못 벌어? 중개 안 하면 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도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자료 줬는데 이 사람이 거부했다. 불응했다래. 불응한 사실을 여기다 뭐 해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불응 사실을 설명해줘.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저기서 거부했다. 그 사실을 여기다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 같이 쓰거든요. 뭐 확인 설명서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책임을 안 져. 왜 그러냐면 다 거부했다고 설명했어도 나중에 왜 벽면 균열이 있는데 설명 안 해줬냐? 계약공인이 잘못했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확인 설명서에 그걸 써놔야 돼, 안 써놔야 돼? 써놔야 돼.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자료 요구는 누구에게? 이전 의뢰. 무슨 의뢰인? 의뢰인.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취득 의뢰. 개공은 의무, 서공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명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뭘 제시하면서? 근거 자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다는 불응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 사실을 기재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책을 보면서 볼게요. 그 55페이지 그 확인 설명 상대방 나와 있죠?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56페이지 두 번째 줄. 누구에게 설명하라 그랬습니까? 취득 의뢰인.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동그라미 치세요. 설명하는 것은 취득 의뢰인. 설명하는 것은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 그렇죠.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방법 두 번째 줄 뭘 제시하면서 근거 자료. 그 근거 자료가 두 번째 나네.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이행 계획 확인서. 이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무슨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무슨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근거 자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확인 설명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설명해야 되느냐? 이게 설명사항이 쭉 나와요. 많아요, 적어요? 기본적으로 9가지.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외워야 돼.
그렇죠. 이제 이게 뭐 9가지, 기본이 9가지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파트에서는 다 암기할 수는 없고 감만 잡으세요. 그 1번 보면 소재지, 지번, 면적, 건축 연도. 이거 기본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매수인이.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2번이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 전세권자. 자, 저 건물에 저당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권리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매수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것도 설명상.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저 매물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용. 그리고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설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5, 6, 7, 8을 묶어보세요. 5, 6, 7, 8. 5, 6, 7, 8. 그리고 두 문자 동그라미 수벽 1동. 나중에는 이제 벽수도일로 갈 거예요. 근데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 수도전기, 벽면 도배, 또 뭐가 있어요? 일조소음 진동, 도로 대중교통. 이걸 이제 두 문자 동그라미 쳐봤어요? 예. 그 옆에다가 벽수도일로 순서만 바꾸세요. 똑같은 거예요. 벽수도일 순서만. 왜냐하면 나중에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요. 벽수도일.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1년간 벽수도일을 수없이 들을 거예요. 벽수도일. 무슨 도일? 벽수도일 수없이 들어. 그럼 이제 벽수도일이 뭔지 몰라도 돼. 나중에 알면 돼. 벽면도배, 수도전기, 가스, 도로 대중교통, 일조소음정. 이거 벽수도일인데 이것도 설명상에 들어가. 설명상에 들어가. 근데 그 중에서 자료 요구는 벽수 1만 자료 요구상이야. 도는 빠져. 왜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근접성은 자료 요구에 안 들어가겠어요? 억지로 생각하지 말고. 벽수 도일 중에서 지금 벽수 1만 자료 요구상이라 그랬잖아요. 왜 도로 대중교통은 매도 의뢰인에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직접 조사할 때 그 집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 주변 도로,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시장, 학교는 그 주변 조사하면 돼, 안 돼? 개공이 직접 조사하면 돼. 그러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안 들어가. 근데 일조소음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잖아요. 일조랑 마냐는 벽면 균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자료 요구사항이고, 이게 벽수도일 중에서 도로 대중교통 이건 안 들어간다는 거지, 자료 요구사항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외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입니다. 조세도 설명했는데 종류하고 세율 설명했는데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세법도 배우지만 뭐 양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중에서 설명할 것은 어떤 것만? 취득 관련 조세. 그럼 취득 관련 조세가 뭐가 있어요? 취득세를 할지 뭐 지방교육세를 할지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만 설명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건 설명사항이 아니야. 그러죠?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이제 나중에는 뭐 다 외워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걸 설명사항이다. 감만 잡으세요. 그렇죠? 면적, 권리관계, 이용제한 거래규제 뭐 이런 거. 자, 설명사항, 조세, 취득 관련 설명사항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들이 2차 과목들이 있잖아요. 1차도 마찬가지. 다 여기서 과목이 태어난 거예요. 이 설명 우리 과목에서 설명 사항이 과목 하나씩 태어난 거야. 맨 밑에 조세 설명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법이 태어난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관계 있어 없어요? 권리관계 등기법. 그렇죠. 그래서 등기법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번 뭐 구조, 면적, 지적법. 맞습니까? 그리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설명해야 되니까 공법을 배우는 거고. 보수 실비 이것 때문에 중개사법을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그 배운 과목들이 다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과목에서 이걸 설명해라. 매수인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들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이제 1차 과목은 이제 전체적인 범위니까 그렇고. 됐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상태 관련 자료 요구사항 나와 있죠. 상태 관련 자료는 아까 누구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전 의뢰인. 자, 첫째 줄로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그렇지, 진하게 쳐야 돼. 자, 상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설명하는 것은 취득,
자료 요구는 이전. 그다음에 그 양가 2번 자료 요구사항 나와 있죠. 주거용은 세 가지. 벽수일. 두 문자 동안 없어요. 비주거용은 벽수. 도배 없는 벽수.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그 비주거용은 일조 소음 진동이 받겠어요? 자료 요구사항이 안 들어가? 그 비주거용이라는 건 뭐 상가 건물이랄지 우리가 이런 건물 같은 건 굳이 필요 없죠. 도배도 보통 안 하고 뭐 도배도 보통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배도 필요 없고 일조 소용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가를 3번에 그러면 불응했다. 그럼 불응 사실을 누구에게 설명하랬어요? 치드그레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 기재. 불응했다는 사실을 기재해놔야 돼.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개공이 책임져야 돼.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 확인 설명서가 나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칠판 보세요. 확인 설명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설명했던 내용을 서면화하는 게 확인 설명서야. 그건 자기가 이야기한 내용을 서면화 시킨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야기했는데 좀 못 들었다. 병명균열이 있다 다 설명했는데 못 들었다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병명균열이 있다 설명했으면 그런 걸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서 적어야 되는데 이건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에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죠? 그럼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 의무겠어요? 작성 의무자는 개공이 개공.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가능자는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서공. 저기하고 똑같죠? 서공. 보조는 아예 못하고. 그렇죠? 그럼 확인 설명서는 몇 부 정도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부, 3부. 확인 설명서 몇 부 작성? 2부? 순두부? 3부, 3부. 왜 3부가 되겠어요?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개공 하나. 매도인 하나 가져야 되고 매수인 하나 가져야 되고 개공 하나 보존을 해야 돼. 보관. 그럼 개공은 몇 년 보관하겠어요? 3년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서류에 한 부씩 보관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건 쌍방교부입니다. 세부짜리는 다 쌍방교부예요.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밋입니다. 밋. 날인 의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밋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과목에서는 또는도 있고 밋도 있고 그래요.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근데 확인 설명서는 또는이다 밋이다. 밋 또는이다 밋이다. 밋. 그렇죠. 그럼 누가 서명 날인 해야 돼요? 개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개공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개공은 필수, 소공은 할 수 있다. 됐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한답니다. 예, 큰일 나요. 아까 우리가 소공은 여기도 할 수 있다. 설명서 쓰는 건 할 수 있다죠. 서명 날인은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했으면 같이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같이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예, 주의해 줘야 돼. 서명 날인만큼은 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몇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거기 작성 교부 보관 나와 있죠. 예, 일단 서면 작성 서면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3년 동그라미. 자, 일단 거래 당사자란 말은 쌍방이란 뜻이죠. 쌍방. 우리 과목에서 쌍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래 당사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쌍방, 양쪽 준다. 그리고 한 분은 개공이 몇 년 보관한다? 3년 동그라미 쳐서. 그리고 2번 제목에 밋 동그라미. 밋입니다. 밋 또는이 아니라 밋. 서명 밋. 밋이란 거 뭐예요? 서명도 하고 날인 둘 다 해야 되고 또는 둘 중 하나. 됐어요? 네, 밋은 둘 다 해야 돼.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돼. 그래서 거기 첫째 줄 개공 동그라미. 개공이 서명 및 날인 하되 소공이 있을 때는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하여야 한다. 한다 동그라미 쳤어요. 서명 날인은 소공이 한다. 의무 설명서 쓰는 것은 할 수 있다.
서명 날인은 하여야 한다. 됐어요? 설명서 쓰는 것은 할 수 있다. 뭐 그래서 확인 설명. 대충 확인 설명이 뭔지 감 잡았어요? 예, 다 모르더라도 감만 잡으면 돼. 아, 확인 설명은 개공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누구에게? 취득을 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볍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설명서 9가지 이제 이건 이제 머릿속에 다 나중에 외워야 돼. 지금은 뭐 감만 잡으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되게 쉽죠? 그렇죠? 아주 좋아. 별로 안 쉬운가 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4절.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도 뭐 큰 내용은 없어요. 자, 가볍게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거래계약서란 것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 그래요?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 이제 갑하고 을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럼 A라는 계약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럼 이 앞전에 배웠죠.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이제 개념 잡았어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거래계약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 임대차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라 그래. 그럼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가 이루어지면 임대차계약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통틀어서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이게 거래계약서예요. 그럼 거래계약서는 누가 써야 돼요? 이제 매매가 개공 소개로 이루어졌더라면 누가 써야 돼? 개공이 의무. 개공이 뭐다? 의무. 소속공인중개사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 개공은 의무. 소공은 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해.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책 볼게요. 그럼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을까?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까 없을까? 법에서 정한 서식. 아까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었죠. 법률이 정한 서식을 써야 돼. 다른 서식 쓰면 안 되고. 그럼 이건 법정 서식이 있을까 없을까? 매매계약서. 아, 이런 계약서를 써라. 뭐 법에서 딱 규정해 놓은 서식. 없을 것 같아? 매매계약서인데? 여기다 물어봐야 돼. 몰라요? 다 찍는 거예요. 있을 것 같죠? 근데 없어.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건 없어도 이거 있어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여러분들 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문방구에서 계약서 팔아. 그거 갖다 써도 되고 노트에다 써도 돼. 노트에다가 일일이 힘들겠지만 노트에 쓰려면 일일이 다 외워갖고 써야 되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뭐 그래서 이제 근데 법정 서식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서식이나 써도 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계약서는 써야 되는데 아무 서식 노트에다 쓰든 문방구에서 사다 쓰든 저 협회에서 제공된 서식이 있고 또 그 서식 파는 데도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그럼 그 내용이 다 틀려.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이 다 틀리다고. 양식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아무 서식으로 써도 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A는 이 서식 쓰고 문방구에 갖다 사다 쓰고 B는 협회에서 나온 서식 쓰고 C는 노트에다 쓰고 그러면 좀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 정해. 아, 이런 서식을 쓰자. 법정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권장사항이야? 그러니까 국장이 그러면 협회에서 나온 서식을 쓰자. 개공이 다 지시를 내렸어. 개공이 나는 저거 쓴 적이 없다. 나는 계속 문방구에 쓰는 서식이 편하다. 거부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왜? 권장사항이니까. 권장사항이야. 법정 서식은 없고
표준 서식, 표준 서식하고 법정 서식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알아두셔.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는 몇 부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확인 설명서 몇 부 썼어? 세 부죠. 그럼 이것도 세 부. 매도인 하나, 매수인 하나, 누구? 개공. 그러니까 세 부 작성해서 일반 교부, 쌍방 교부, 쌍방 교부. 한 부는 보관해야 돼, 안 해야 돼? 몇 년? 한번 찍어봐. 3년, 5년. 5년. 이건 5년 보전. 자, 아까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관? 3년. 이건 5년. 그래서 이제 보관 같은 경우도 나중에 내가 읊어주면 다 암기돼. 뭐 지금 억지로 암기 안 해도 내가 자꾸 강조를 하니까 강의만 열심히 들으면 다 암기돼.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됐어요? 뭐 그렇다고 뭐 그냥 흘러들이는 소리는 아니고 시간 되면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이제 가볍게 정리했고. 그럼 뭘 공부해야 되냐면 거래계약 파트에서는 거래계약서 쓸 때, 매매계약서, 임대차 쓸 때 거짓 기재하지 말고, X는 거짓 기재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중계약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중계약서도 쓰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많이 들어봤죠? 그거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써봤어. 그럼 어떤 제재가 있겠죠? 어떤 제재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데 한번 해보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제재가 들어와. 어떤 제재? 잘 모르겠죠? 임의적 등록 취소 들어가요. 이제 이 개공에게는 임의적 등록 취소가 들어가는데, 임의적이란 말은 할 수 있다고,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징역 벌금은 없어요. 그래서 등록 취소더라. 소공에게는 이제 자격정지라는 게 있고, 벌칙은 나중에 할 거예요. 징역 벌금은 아니고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개공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은 없다 그랬죠? 그 대신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기재가 돼야 돼. 노트에 쓰더라도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9가지야. 인적사항이랄지, 물건의 표시랄지, 계약일이랄지, 거래금액이랄지,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이런 거 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제 이것도 서서히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서서히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따 책 보면서 몇 가지만 감만 잡으시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또 뭘 공부해야 되냐? 거래계약서도 서명 날인을 해야 돼. 미시겠어요? 또는 이겠어요? 미시예요. 아까 확인 설명서도 서명 및 날인 의무라 그랬죠? 이것도 밑이란 말은 서명도 하고 뭣도 해야 된다? 하나만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둘 다 똑같아요. 왜 확인 설명서하고 똑같냐? 확인 설명서 법 조항을 그대로 여기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죠? 별도 법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법 규정을 여기다 그대로 준용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개공이 의무, 서공이 같이 했으면 의무적으로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시란 거. 그러면 거래계약서 파트가 끝났어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책 보세요. 체크해 드릴게요. 57페이지 작성 의무자. 작성 의무에서 1번 작성 의무자 나와 있습니까? 개공 동그라미. 그리고 가로 안에 소공 가능 밑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란 말은 일반 교보다 쌍방 교부라는 소리고. 서식 법정 서식 없다. 자, 표준 서식은 없다. 표준 서식은 없다. 대신 국장 동그라미.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국장이 권장사항이다. 3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뒷페이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다 외워야 돼. 근데 지금은 감만 잡으세요. 감만 잡을 건데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 계약서를 한 번씩이라도 보신 분들은 그냥 나와. 이거 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뭐 그 몇 번이라도 계약서 몇 번 떠들어 보신 분들은 그냥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거기 매도인, 매수인,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계약서에 보면 다 그런 거 적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소재지, 토지면 토지 소재지, 토지 면적 이런 거 적게 돼 있고, 뭘 사고 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상식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 계약일 언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총 거래 금액 1억이면 1억 계약금 한 10% 걸잖아요. 그거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총 거래금이 적는란이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적는란이 딱 칸이 나눠져 있어. 대부분 계약서들이. 이해됐어요? 이거 반드시 기재해요. 그 다음에 물건 인도 일시. 언제 매수인에게 물건을 넘겨줄 것인가. 보통 언제 넘겨줘요? 잔금 지급할 때. 이게 그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과 동시에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계약서 양식에 보면 다 적혀 있어. 문자화 되어 있다고. 권리 이전의 내용.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임차권이 이전되느냐 이런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8번 한번 동그라미 좀 특이하죠. 확인 설명서 무슨 일자? 교부 일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걸 왜 규정을 해놨을까? 요즘은 확인 설명서를 다 써주는데 과거에는 잘 안 써줬어요. 초창기 때는 매매계약서만 써줬지. 그러니까 이 교부 일자를 계약서에 넣어놓으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확인 설명서를.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강제적으로 쓰게끔 하려고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밖에 약정사항, 뭐 특약사항을 말합니다. 이런 거 해서 총 몇 가지? 9가지. 기본이 9가지야. 이제 나중에 시험에 이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계약서 한두 번 보면 그냥 나와요. 그리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거짓 기재 금지. 자,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짓 기재하지 말고 이중계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이제 개공이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명 및 동그라미 및. 그리고 소공은 한다 동그라미. 밋이란 말하고 서공이 같이 했으면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한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일반 교부라 그랬어요. 쌍방. 거래 당사자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교부란 말이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법에서는, 법 조항에서는 쌍방이란 말이 절대 안 나와.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쌍방이라는 뜻이고, 한 분은 개공이 보관하되 몇 년? 5년. 아까 확인 설명서는 몇 년? 거래 계약서는 5년. 그렇죠? 그럼 이 앞주에 배웠던 거, 일반 중개 계약서는 몇 년 보관한다 그랬어? 이 앞주에 배웠던 거. 자, 좋았어요. 그럼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그렇지. 일반 중개 계약서는 보관 규정이 없고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 계약서 몇 년? 5년. 자, 그래서 보관 그러면 내가 또 한 번씩 읊어줘.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일반은 보관 규정이 없고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 3년. 거래 계약서 몇 년? 5년.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내가 읊어줍니다. 자, 3번 개공이 교부할선 쌍방 동그라미 일방. 쌍방 교부서류가 거래계약서 확인서류 보증관계 증서 사무 세 가지 쌍방. 일반 교부서류는 중개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짜리는 다 일반 교부고 세 부짜리는 쌍방 교부서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가볍게 지금 확인 설명하고 거래가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5절이 뭐가 나와요? 손해배상 책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손해배상을 공부해야 돼요? 개공이 중개하다 보면 물건 잘못 설명해가지고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개공이 이 건물을 중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샀는데 하자 때문에, 물건 하자 때문에 뭐 면적이 부족하달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얼마 정도 발생을 했을 것 같아요? 하자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는데 얼마 정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요. 저 물건을 중개해가지고 을이 샀는데 손해가 발생했어. 얼마 정도 발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찍어봐. 여기. 얼마짜리 건물인데요? 5억짜리. 아예 주제야 뭐 힌트를 줘야. 이건 정답이 없어. 그냥 이건 정답이란 게 없어. 얼마 정도 손해 났을 것 같아? 대충 찍어봐. 그래, 엿장수 마음대로 한 개 찍으라고. 엿장수 마음대로 그 금액이 얼마냐고. 좋아. 1억 2천. 1억 2천 정도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많이 발생했죠? 아니, 그 중개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100억짜리 해다가 문제 생기면 몇 억이 하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 물건이 적으면 적게 나오겠지만 큰 물건은 크게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공들이 의외로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많아요. 휘말린 경우가 본의 아니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까지 손해배상을 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1억 2천이 발생했는데 개공이 얼마까지 손해배상 줄 것 같아요? 얼마까지? 그거는 법정에서 정해주는 퍼센트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정 퍼센트대로 신다.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왜 짝꿍이 안 나왔어? 좋았어요. 좋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하나도 안 져버리게? 다 져야 돼, 다. 얼마 져야 돼? 1억 2천. 손에 난 만큼. 그러니까 손에 난 만큼 다 져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1억 2천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그래서 우리 법에서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등록할 때 보험 들어라 했잖아요. 이걸 업무보증이라래. 업무보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들은 얼마 보험 들어야 되느냐? 1억을 들어야 돼. 보험 얼마 들어야 돼? 1억. 그럼 일단 피해자는 어디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1억 받아낼 수 있어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일단 1억 청구합니다. 그럼 1억 확보돼서 안 돼서? 됐잖아요. 그럼 얼마 아직 못 받았어? 2천만 원은 누구에게? 개공에게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을은 1억 2천 다 확보가 됐어? 네, 그거요. 1억 2천이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얼마? 1억. 그리고 직접 이 사람한테 2천.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보험회사는 그럼 누구 때문에 1억씩이나 배상해 줬어요? 개공. 그러면 나중에 이 1억 갚아라. 이걸 구상권이라 그래. 구상권. 구상한다는 말 들어보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개공이 보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 줬어. 그럼 보험회사는 저 개공에게 갚아라 할 수 있냐고. 있어요? 보험 들었는데? 들었어? 어디서? 누가 그 얘기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누가 이야기했어? 네. 좋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보험 들었는데 일반 우리 보험 들었을 때 네. 그래서 부상권 청구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안 하지.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안 할 거 같아요. 안 할 것 같고. 왜? 보험이니까. 네. 여기는 안 할 것 같고. 여기는 들어서 할 것 같고. 네. 그 옆에 분은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구상권 한다고? 듣자고 제가 그렇게. 그리고 따졌어? 그렇구나.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랬죠. 안전하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험은 구상 안 들어오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만 올라가지 구상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 보험료만 올라가지. 근데 우리 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증만 해주는 거야. 결국 다 갚아야 돼. 결국 구상이 들어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험은 이 개공을 위한 보험이 아니야. 남을 위한 보험이야. 가박을 이 사람들 위한 보험이라고.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결국은 본인을 위한 보험 같으면 그 보험 안 들지 그러면 그죠? 근데 남을 위한 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개공은 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결국은 다 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아이고 내 이제 중개업 안 해. 근데 다 그래도 중개업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그러죠. 근데 이제 일단은 보험 1억 들어라도 이렇게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보험료가 지금 당장 1억이 없어도 보험료만 있으면 중개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도 내면서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달달이 보험료가 들어가요? 소멸성. 1년에 들어가는데 보험료 소멸성입니다. 예? 그럴 줄 알았어. 갑자기 나 공부 안 하고 도망가야지. 근데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험료도 이제 들어가. 소멸성이에요. 보험료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소멸성이고. 근데 사고 안 내면 되지. 이제 하다 보면 사고가 안 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배운 대로 하면 사고 안 나지. 만약에 대비해서. 그 배운 대로 하면 사고 안 나.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빨리 성사시키고 그러니까는 뭐 대충 물건도 조사 안 하고 대충 계약만 빨리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 보니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런 거지. 정직하게 하면 절대 사고 안 나요. 그러면 다 중개업 하신 분들 다 못하게 그렇잖아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배운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잘 배우고 가야 돼. 합격도 중요하지만 잘 배워야지 나중에 이런 사고에 안 임말려. 그렇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또 뭐가 궁금해서? 보험료는 달라지네요. 보통 연으로 내, 연으로. 한 0.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면 한 50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알고 하면 돼. 그거 아까워서 보험료도 아까워서 못 하겠어? 좋았어요. 보통 뭐 월세 150씩 주고도 막 하고 그런데 200씩도 주고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 그 이상 뽑으니까 이게 뭐 그저께도 합격자 모임 갔더니 저기 선배들이 와가지고 앞에 기수들 합격하신 분들 영업하신 분들이 물론 다 돈을 번 게 아니더래요. 중개업도 이제 뭐 어차피 경쟁이니까 10명이면 일부 벌고 일부는 현상 유지하고 또 일부는 적자고 그렇죠. 다 그래요. 근데 번 사람들도 엄청 번대. 번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매덕 그래 매덕 순수익이. 그러니까 번 사람들은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무사랄지 뭐 변호사랄지 이분들보다 훨씬 더 번지. 잘 번 사람 잘 번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게 결국 능력이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법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중개사 같이 해. 중개업하고 법무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왔더라고 법무사 현직 법무사면서 개공이야. 그분이 와서 또 자기 왜냐면 등기 같은 거 하려면 다 법무사 통해서 해야 되니까 영업하러 온 거지. 쉽지 말라 합격자 모임에 온 건데 영업하러 온 거지. 그러니까 현직 개공이면서 법무사 같이 하고 있어요. 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해서 또 하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본 사람은 잘 번대요.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됐어요? 그러면 이 단원이 뭐냐? 지금 이게 5절 단원이 이걸 공부하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집에 가도 돼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많잖아요. 이 단원이 61페이지까지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 일단 손해배상 의 있습니까? 손해배상 책임 의 있습니까? 그거 동그라미 1번 두 줄, 동그라미 2번 두 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죠? 자, 그것이 바로 요 성립 요건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 네 줄이.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손해배상, 그러면 이거 사고가 1억 2천 터에 따라서 무조건 손해배상하면 안 되겠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개업공인 중개사, 개공의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하여튼 고의로 사고를 치든 과실로 손해를 끼쳐야 돼. 일부러 손해를 끼치든, 그렇죠? 실수로 잘못해 갖고 손해를 끼치든 고의든 뭐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안 져. 고의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과실. 고의하고 뭐다? 과실. 이게 첫 번째.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요. 뭐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 행위. 자, 이것과 관련된 고의 과실만 우리 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야. 그럼 이것과 관련 없이 고의 과실로 손해 끼칠 수도 있죠. 아, 개공이. 그럼 뭐 민법이랄지 도로교통법이랄지 다른 법상 문제야, 이건. 다른 법상 문제고, 우리 법에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은 무엇과 관련된 고의 과실? 중개 행위가 뭐예요? 중개가 뭐라고 배웠어, 저 시간에? 소개해 준 거. 물건을 뭐 해주는 거? 소개해 준 거. 그게 중개라 하죠.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고의 과실만 손해배상이 진다. 그럼 이제 중개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 판례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이건 중개 행위다. 어떤 사람이 보면 중개 행위 아니다. 이렇게 견해가 나눠지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판사가 이건 중개 행위로 봤으면 중개 행위로 우리는 공부하는 거고, 중개 행위로 보지 않았으면 안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 개공이 중개할 때 보수 안 받고 무료로 중개해 줬어. 무료. 중개 보수를 안 받고. 친척이나 아는 사람 무료로 중개해 줄 수 있잖아요. 중개 보수 안 받고. 근데 이 사고가 터졌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중개 행위로 보면은 손해배상을 져야 될 거고, 중개 행위로 보지 않으면 우리 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아니죠.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무료 중개 행위는 중개 행위로 볼까 안 볼까?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볼 것 같고, 뒤에는 안 볼 것 같고, 여기는 어차피 찍은 거예요. 소공은 또 안 볼 것 같고? 그런 말이에요? 그건 또 뭐요? 내가 그거 묻지도 않았는데요.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나눠가지고 설명 잘하시네. 아주 좋았어요. 이것은 중개행위로 봅니다. 판례에서. 판사가 벌써 견해 나눠지잖아요. 판사가 이건 중개행위로 봤어. 이게 무료 중개더라도 사고 터지면 개공은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보수 안 받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우리가 배운 대로 설명, 물건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써주고, 거래계약서 써주고, 제대로 해줘야지. 보수 안 받으니까 나 대충 해주고 말 것이다. 근데 사고 터져봐. 이 사람이 돈 안 받아서 중개보수 안 받을 때는 좋다 그랬다가 사고 1억 2천 터지면 눈에 쌍불 켜고 달라든다. 진짜요. 그럼 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해야 돼? 판례.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 없는 것은 나중에 이제 판례, 우리 민법은 판례가 많잖아요. 우리 과목은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몇 개씩 있어. 그럼 그때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해주면 돼요. 이게 중개 행위. 고의라는 것은 일부러 손을 끼친 거. 과실이라는 것은 부주의 때문에, 부주의.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 수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못 가르치는 게 부주의라래. 이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또는 아까 동그라미 2번 뭘 읽었어요?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 무슨 사람?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사무소를 빌려줬다 이 말이야. 빌려줬는데 사고가 터졌다.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네, 좋았어요.
A 개공이 사무소 내고 영업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2개월 쉬어버려요. 몇 개월. 그럼 2개월 휴업하면 휴업 신고 해야 될 게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앞에 배웠어. 휴업 배웠죠. 여기 휴업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되죠. 몇 월 초가. 그러니까 문만 닫으면 돼요. 그냥 관청에 때 신고 안 하고 그냥 문만 닫으면 되는데, 이 사실을 친구 B가 알았어요. 친구가 B가 알았는데, 이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인데 뭐라고 A에게 말했냐면, 이 사무소 문 닫으면 뭐냐, 내가 이 사무소에서 중개업 좀 하자. 너 어차피 2개월 쉬니까 내가 그동안 중개업 하자. 이거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빌려줬어. 근데 B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의뢰인에게 손에 1억을 끼쳐버렸네. 그러면 A가 누구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A 사무실에서 영업하다가 손에 얼마 끼쳤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얼마 손해 난 거예요? 그럼 직접 B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1억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냐 이 말이야.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찍어봐. 여기 있다 없다면 대답해. 있다. 있어. 당연히 있어. 왜? 손해 끼친 사람한테 손해배상 안 하면 누구한테 할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B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돈 있으면 왜 남 사무실을 빌려 쓰냐고. 돈이 없어. 진짜로 돈이 없어.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1억 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뭐야? 이 규정을 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사무소 주인도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건 무과실 책임이야.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관계, B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A에게도 청구할 수, 선택적으로도 가능하고, 동시에 청구 가능해. 동시에도 가능하고. 그럼 누구한테 받아내기 쉽겠어요? A죠. A는 보험도 들어있고 저기 뭐야, 사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1억 받아냈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B에게 이 사람은 구상 들어가는 거야. 근데 B가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렵잖아요. 그럼 결론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A, 사무소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할 때 누가 사무소 빌려달라면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저 B가 친구야. 아주 절친이야. 빌려달라. 그러니까 안 빌려준다 그랬어. 저걸 배워서. 그러니까 친구 안 하겠다. 너 안 빌려주면 친구 안 해. 그래도 안 빌려줄 거야? 어? 그래도 안 빌려줘? 아주 절친인데? 네, 아주 독한 구석이 있어. 아주 독해. 그치? 하여튼 빌려주면 안 돼. 왜냐면 사고 터지면 누가 져야 돼? 이 사무소 주인이 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 사무소 빌려주라, 주지 말라. 주지 말라. 괜히 빌려주고 사고 터지면 져야 돼. 법상 보고 안 돼. 어차피 뭐 소송 들어가면 사무소 주인 꼼짝 못 해요. 이해됐어요? 그 말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뭐냐? 칠판 보세요. 거래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그러면 법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재산상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재산상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건물 사고 1억 2천이 발생했다. 5억짜리 건물인데 1억 2천이 발생했다. 가정을 해봐. 잠이 와? 여러분들 잠 오겠어? 안 오지. 1억 5천 손해잖아요. 그러면 정신적 손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산상 손해가 1억 2천에다가 정신적 손해 3천에다가 위자료 3천에다 1억 5천을 달라. 그럴 수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중개사법은 안 해줘. 어차피 이제 민법상 받아낼 수는 있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오로지 법에서 재산상 손해로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까지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그럼 보험회사도 정신적 손해는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소리야. 이해됐어요? 오로지 재산. 그리고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있어야 돼. 인과관계라는 뜻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의과실이나 사무소 빌려준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다른 원인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성립 요건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세 가지. 개공 후 중개 행위와 관련된 고의과실, 사무소 제공.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 발생? 재산상 손해. 그리고 둘 간의 무슨 관계? 인과관계.
됐어요? 예, 그거 정리 끝.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두 줄, 밑줄. 양가로 2번 제목만 밑줄. 양가로 3번 인과관계. 자, 밑줄 그으세요. 큰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그래서 성립 요건 몇 가지?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이걸 하나로 묶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사고 터진다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진 게 아니라 저게 충족이 돼야 돼.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할 때 대충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잘 해야 되죠? 예,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배운 대로 하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어.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덧 1시간이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이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아주 잘 맞죠. 휴식 같습니다. 휴식.